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어딘가가 가려우시나요?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갑자기 온몸이 간지러워서 뒤척이게 되시죠? 잠깐,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83세 종양내과 전문의 김성민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해오면서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무시했던 그 가려움증이 실제로는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변화의 첫 번째 경고 신호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온 67세 박영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6개월 전부터 등과 팔이 너무 가려워서 밤잠을 설쳐요. 피부과에서는 건조하다고만 하는데 그때 저는 즉시 정밀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초기 혈액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완치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 가려움증을 계속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특정 부위의 가려움증이 중대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다면 언제 어떤 부위가 가려우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제가 공개하는 6가지 치명적인 위치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6번째 위치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수명이 10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정보를 공개합니다.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하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위치, 손목과 팔목 안쪽. 혹시 최근에 손목 안쪽이 자꾸 가려우시나요? 특히 맥박이 뛰는 부위 주변 말이죠.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83년간 살아오면서 제가 목격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목 안쪽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혈액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종양내과에서 3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혈액암, 특히 백혈병과 림프종 환자들의 80% 이상이 초기에 손목 안쪽 가려움증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필 손목 안쪽일까요? 이 부위는 혈관이 피부 표면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곳입니다. 혈액 내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생기거나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이 부위부터 가려움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 몸이 여기 문제가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작년에 75세 김영수님이 손목이 3개월째 가려워요. 특히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염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뭔가 이상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정상의 3배, 그리고 홀수 검사 결과 급성 백혈병 초기 단계였습니다. 만약 그때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손목 안쪽 가려움증 자가점검법. 1. 손목과 팔목 안쪽을 거울로 자세히 관찰하세요. 2. 붉은 반점이나 작은 출혈점이 있는지 확인. 3. 가려움증이 밤에 더 심해지는지 체크. 4. 양쪽 손목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 5. 가려움증과 함께 멍이 자주 드는지 관찰. 손목 안쪽 가려움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진다면 즉시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부과에만 가신다는 겁니다. 피부과에서는 당연히 피부 문제로만 보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혈액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위치, 목 뒤쪽과 어깨 사이. 목 뒤쪽, 정확히는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이 계속 가려우시다고요? 경고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에서 림프절이 가장 집중된 곳 중 하나예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 최전방 기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면역체계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30년간 림프종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림프종 환자의 90% 이상이 진단 6개월 전부터 목 뒤쪽 가려움증을 호소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림프종은 림프계에 생기는 암입니다. 림프절이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자극하고 동시에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인해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호지킨 림프종의 경우 초기 증상으로 목 뒤쪽 가려움증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68세 최명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목 뒤가 4개월째 간지러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열도 자꾸 나고 몸무게도 5kg나 빠졌어요. 즉시 CT 촬영을 했습니다. 결과는 목 뒤쪽 림프절들이 포도송이처럼 커져 있었어요. 조직 검사 결과 호지킨 림프종 2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항암 치료 후 완전 관해되었지만 만약 6개월 더 늦었다면 전신으로 퍼져서 치료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목 뒤쪽 림프절 자가점검법 1. 거울 앞에서 목을 뒤로 젖혀보세요. 2. 목과 어깨 사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3. 콩알만한 크기의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확인. 4. 덩어리가 딱딱한지 움직이는지 체크. 5. 양쪽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 6. 목 돌리기가 평소보다 어려운지 관찰. 더 무서운 건 림프종의 또 다른 신호들입니다. 목 뒤쪽 가려움증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한 달에 3kg 이상, 밤에 식은땀을 흘림, 미열이 계속됨, 피로감이 심해짐, 목 뒤쪽 가려움증과 함께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든다면 24시간 이내에 혈액종양내과에 가세요. 세 번째 위치, 발목과 종아리 안쪽, 다리 아래쪽, 특히 발목에서 무릎 사이의 안쪽 부분이 가려우시나요? 밤에 특히 더 심해지시죠? 이것은 혈액 속 독소 축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목과 종아리 안쪽 가려움증은 여러 가지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신장암, 간암, 그리고 혈액암과 관련이 깊습니다. 왜 하필 이 부위일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서 가장 끝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중력에 의해 가장 아래쪽인 다리 부분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얇은 발목과 종아리 안쪽으로 그 독소들이 스며나오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죠. 제가 치료한 74세 김철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다리가 6개월째 간지러워서 긁다가 상처가 생겼는데 이상하게 잘 아물지 않아요. 그리고 소변 색깔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5.2, 정상의 5배가 넘었어요. CT 촬영 결과 오른쪽 신장에 7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신장암 3기였죠. 발목 종아리 자가점검법 1. 양쪽 발목과 종아리를 비교 관찰하세요. 2. 피부색 변화, 검게 변하거나 붉어짐이 있는지 확인. 3. 부종이 있는지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눌러보세요. 4. 상처가 있다면 치유 속도를 관찰. 5. 소변 색깔을 매일 체크하세요. 6. 다리를 높이 올렸을 때 가려움증이 줄어드는지 확인. 신장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리 가려움증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예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독소가 혈액에 쌓이고 그 독소들이 다리 부분에 축적되면서 가려움증이 생기거든요. 간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에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독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다리로 내려가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해요. 더욱 주의해야 할 신호들. 발목 가려움증과 함께 상처 치유가 늦어짐,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남, 다리에 부종이 생김, 이유 없는 체중 증가, 부종으로 인한 발목 주변 가려움증과 함께 상처 치유가 늦어진다면 즉시 신장내과와 종양내과 진료를 받으세요.
네 번째 위치, 등 중앙 부위. 등 한가운데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이 자꾸 가려우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긁어달라고 부탁하게 되시죠? 절대로 단순한 피부 건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등 중앙 부위의 가려움증은 폐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폐암 환자의 70% 이상이 진단 전 등 가려움증을 경험합니다. 왜 폐에 문제가 생기는데 등이 가려울까요? 폐는 등 쪽에 위치해 있어요. 폐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신경들을 압박하고 동시에 염증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등 쪽 피부로 전달되면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폐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때도 등 가려움증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척추나 간으로 전이되면 등 중앙 부위 가려움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요. 72세 박순덕님의 경우 등이 6개월째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특히 새벽 3, 4시쯤에 너무 가려워서 깨요. 그런데 요즘 기침도 자주 나고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와요. 즉시 흉부 CT를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폐 상엽에 4cm 크기의 종양 그리고 종격동 림프절 전이까지 확인되었어요. 폐암 3기였습니다. 등 중앙 부위 자가점검법 1. 가족에게 등 중앙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 달라고 요청. 2. 등을 벽에 대고 문질러 보며 특별히 가려운 부분 확인. 3. 심호흡을 할 때 등 통증이 있는지 체크. 4. 기침할 때 등 부분에 울림이나 진동이 있는지 확인. 5. 등을 굽히거나 펼 때 가려움증 변화 관찰. 6. 밤과 낮 중 언제 더 가려운지 기록. 폐암은 조기 발견이 생존율을 크게 좌우합니다. 1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3기가 되면 30%로 떨어져요. 하지만 등 가려움증이라는 조기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충분히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폐암의 다른 초기 신호들. 등 가려움증과 함께 마른 기침이 지속됨.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옴. 숨이 자주 참. 가슴 통증. 쉰 목소리. 등 가려움증과 함께 기침이나 가래에 피가 보인다면 즉시 흉부외과나 호흡기내과로 가세요. 5번째 위치, 배꼽 주변. 배꼽을 중심으로 한 복부 중앙이 가려우시다고요? 특히 식사 후에 더 심해지시나요? 이것은 소화기계 암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배꼽 주변 가려움증은 간암, 췌장암, 위암, 대장암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특히 간암과 췌장암의 경우 초기 증상으로 배꼽 주변 가려움증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간에 종양이 생기면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빌리루빈이라는 독성 물질이 축적돼요. 이 빌리루빈이 피부에 침착되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특히 간과 가장 가까운 배꼽 주변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췌장암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배꼽 주변 가려움증은 췌장암의 몇 안 되는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치료한 79세 정영희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배꼽 주변이 3개월째 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피가 나요. 그런데 요즘 소화도 안 되고 체중도 10kg나 빠졌어요. 그리고 눈 흰자위가 좀 노래진 것 같아요. 혈액 검사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의 8배, 간 효소 수치도 크게 올라가 있었어요. 복부 CT 촬영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3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췌장암 2기였죠. 배꼽 주변 자가점검법 1. 거울로 배꼽 주변 피부색 변화 관찰. 2. 배꼽을 중심으로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원형 마사지. 3. 덩어리나 단단한 부분이 만져지는지 확인. 4. 식사 전후 가려움증 변화 기록. 5. 눈 흰자위 색깔을 매일 거울로 체크. 6. 소변과 대변 색깔 변화 관찰. 7. 체중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측정.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5%밖에 안 되는 무서운 암입니다.
하지만 배꼽 주변 가려움증이라는 조기 신호를 놓치지 않으면 수술로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요. 소화기계 암의 다른 초기 신호들, 배꼽 주변 가려움증과 함께 이유 없는 체중 감소, 소화 불량이 지속됨, 복통이 등까지 뻗침, 눈 흰 자위나 피부가 노래짐, 소변 색깔이 진해짐, 대변 색깔이 회색빛으로 변함, 배꼽 주변 가려움증과 함께 눈 흰자가 노래진다면 응급실로 바로 가세요. 6번째 위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입니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부분이 가려우시나요? 이것은 제가 83년 인생에서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온 부위입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가려움증은 림프계 전체의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이 부위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겨드랑이 가려움증은 유방암, 폐암의 림프절 전이와 관련이 깊고, 사타구니 가려움증은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3세 이연숙님이 겨드랑이가 2개월째 가려워요. 그런데 요즘 자꾸 어지럽고 숨도 찬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한쪽이 좀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즉시 유방 초음파와 CT를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오른쪽 유방에 2cm 크기의 종양과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었어요. 유방암 2기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으로 수술 후 완전 회복되었지만 만약 더 늦었다면. 또 다른 사례로 78세 김동환님은 사타구니가 3개월째 가려워요. 소변 볼 때도 불편하고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전립선 검사 결과 PSA 수치가 25, 정상의 5배였고 조직 검사에서 전립선암이 확인되었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자가점검법 1. 팔을 들어 겨드랑이를 거울로 자세히 관찰. 2.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확인. 3. 피부색 변화나 붓기 관찰. 4. 양쪽을 비교해서 차이점 체크. 5. 압박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확인. 6. 가려움증과 함께 분비물이 있는지 관찰. 7. 해당 부위와 연결된 장기들, 유방, 생식기 이상 증상 체크. 림프계 암의 다른 초기 신호들, 겨드랑이, 사타구니 가려움증과 함께 이유 없는 발열, 밤에 식은땀을 흘림, 급격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감, 숨이 자주 참,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가려움증과 함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즉시 해당 과, 유방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세요. 83세가 된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2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증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가려움증과 함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체중 감소, 발열, 피로감, 소화 불량 등이 함께 나타나면 암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력을 확인하세요. 부모나 형제 자매 중 암 환자가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하지만 건강검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섯째, 믿을 만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세요. 증상이 있으면 여러 과를 전전하지 말고 처음부터 종합적인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조기 발견하면 모든 암이 치료 가능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년 넘게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것은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조기 발견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특히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부위의 가려움증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83세 노의사가 평생의 경험을 담아 여러분께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